국민의힘 신상진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신상진입니다. 예, 저는 중원구에서 그동안 우리 중원 구민들의 성원으로 4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저는 1984년 20대 청년으로 이곳 성남에 들어와서 한시도 성남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는 공장에 다니면서 노동운동, 시민단체, 또 의사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지내온 성남의 삶은 참으로 우리 성남 구석구석을 이해하고 성남 시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4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저는 이곳 성남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죠. 고도 제한 완화, 제가 시민 운동으로서 한번 풀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군용항공 기지법 개정안을 내가지고 2차 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시가지의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정법을 개정 대표 발의해서 도시형 세민이 집단 이주한 지역에 재개발을 할 때에는 공유지를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해야 한다는 법을 2016년 1월 8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저 신상진 그 외에도 많은 법안을 냈습니다. 205개의 대표 발의 법안과 78개의 국회 통과를 이뤄냈습니다. 모두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입니다. 이렇게 의정활동에서 쌓은 경험을 우리 성남의 많은 현안들 해결에 저는 쏟아붓고 싶습니다. 우리 성남에는 본시가지의 재개발, 재건축, 분당의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종환원, 단독주택 용적률 건폐율을 올리는 문제, 그리고 교통 문제 해결, 지하철 3호선, 8호선 연장과 SRT 역사 오리역 유치 등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국회 의정활동 경험과 집권당의 시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성남시에 민주당 12년 집권 시절 많은 이들이 지체되고 부정부패의 오명을 뒤집어 쓴 이 성남을 바르게 할 사람 저 신상진이라고 생각합니다. 4선하는 동안 구설수 하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이번 성남시장 여러분의 손으로 깨끗한 후보 뽑아서 성남을 전국에서 명예롭고 또 명품 부러워하는 도시로 저 기호 2번 신상진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 구상하고 있는 성남시 시정 운영 방향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교육과 복지, 교통 문제 등 성남시 시정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최우선 과제로 꼽는 것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민 주도형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대장동 게이트, 성남FC 특혜 비리 의혹 사건 등 수많은 문제들이 그동안 성남에서 발생해서 우리 전국에서 우리 성남이 이미지가 실추됐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많은 재건축, 재개발 이런 문제들이 주민은 소외되고 관이 이리 가라 저리 가다 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가 마음대로 해제하고 주민들은 정말 고통 속에서 나날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 주도형 재개발 재건축도 주민들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시장으로서 우리 시행정이 도와드리는 그러한 행정체계의 대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명예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벌어졌던 우리 성남의 특혜 비리 의혹 사건들 여러 가지를 저는 진상을 규명하는 TF를 구성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성남 시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그러한 청렴도시를 만드는 기초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 12년 집권 시절에 우리 공무원 사회도 분열됐고 또 능력에 따른 일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서 편갈리기를 해온 민주당 12년 시정
집권을 저는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고 또한 지역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진영이 아닌 오로지 성남 발전을 위한 능력 있는 공직자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을 챙기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교통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코로나에 힘든 시민들 살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위한 TF팀 구성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성남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해괴망측한 경제 방법으로 우리 경제가 아주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 제가 시장이 되면 바로 3, 4분기에 지역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둘째로는 재산세 감면을 하겠습니다. 3억 이하의 주택은 100%, 9억 이하의 주택은 50%의 재산세 감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그러한 정책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많이 우리 성남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또한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제가 그런 취지에서 중원구에서 국회의원 할 때 위례 신사선을 연장하는 위례 3동선 역을 3동선을 제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5년간의 노력을 해서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가 판교 테크노밸리는 3호선, 8호선 연장과 3호선 연장 그리고 이 테크노밸리 역을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편리한 교통 속에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신상진이 이러한 정책을 쓰면서 우리 성남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진 저로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조금 여유 있게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성남시의 그 분야별 이 공약을 좀 나눠서 듣고요. 이에 대한 서로 이제 토론이 이어지는 순서가 될 텐데요. 경제 주거 분야, 교육 복지 분야, 그리고 사회 등 기타 분야 이렇게 세 분야와 관련한 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나눠서 듣고 그에 대한 후보자 간 개별 질문, 답변, 추가 질문 이런 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가 신상진 후보께서 경제 주거 분야의 공약을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경제 정책으로 우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세우겠습니다. 코로나로 너무 힘들고 지친 것에 대한 성남시의 최소한의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실태 조사를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에 성남 가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래더라 이런 것들을 제가 전국적으로 소문을 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과의 소통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민원 창구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지역 공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정책을 펴달라. 제가 그것을 수용하고 적극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그 청년 일자리 창출은 제가 성남의 디지털 인재 육성, 스타트업 지원, 창업 지원, 연계 종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AI 전문 인력 양성 과정뿐만 아니라 원도심과 판교에 한개소식 오프라인 및 온라인 취업 교육 과정을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교에 수많은 전국의 젊은 인재들이 찾아오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4테크노밸리, 5테크노밸리 확장해서 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세계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가는 그런
디지털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도 좀 더 재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르신들도 자아실현을 위한 그런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또한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상진 후보께서 교육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2분 동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교육비가 우리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개방형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한 두 번째로 유교육 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입시를 위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육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유아 IT 조기 교육 및 디지털 역량을 배양하겠습니다. 판교에는 D랩이라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장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부모들이 40여 명의 학생들이 재작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교육은 물론 로봇도 만들고 드론도 만드는 이러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학교를 좀 더 제도권으로 해서 우리 많은 어린이들이 형식적인 그런 IT 디지털 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된 창의적인 교육을 받도록 저는 성남시에서 하겠습니다. 유아 IT 교육 디지털 역량을 배양하는 것과 아울러서 돌봄 공백 해소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공약은 첫째, 함께 사는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의 경우는 공공 실버타운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요양원과 어르신 전문 병원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 많은 고통이 따르는 치매 안심병원을 시립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 산후 조리를 위한 공공 산후조리원을 멋지게 건설하겠습니다. 그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또 장애인 저상버스 이용자에 대한 바우처 제공을 하겠습니다. 발달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가족도 인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등 기타 분야에 대한 두 분 후보자의 공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남시는 너무 지금 부패 타락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청렴도를 높이겠습니다. 개방형 외부 감사인을 선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혁신 종합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성남시가 청렴도가 몇 단계 떨어졌습니다. 전임 시장들의 정말 각성을 촉구하는데 지금 딴 데 가 계시니까 전임 시장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간부 공무원의 청렴도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이 청렴한 직장 문화에 솔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많은 시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갑질을 한다고요. 뭘 요구하면 그거 당신들이 알아봐라. 이렇게 한답니다. 민주당 12년 집권,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하죠. 한 정당에서 한 공무원 사회를 한편으로 가르고 실력보다는 자기 지지층들의 공무원들을 많이 승진시키고 그렇게 해왔다고 동네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서로의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돼서 시민에 대한 진정한 행정 서비스에는 소홀한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저는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시장직 속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 지원단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서 신속한 재개발을 하겠습니다. 또한 상생과 공존의 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재개발 속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무주택자, 세입자 이런 사람들이 상생과 공존에서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조합원 또 주택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입니다. 셋째,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방식을 획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관주도 재개발이었습니다. 관주도 재개발을 바꿔서 주민들이 주도하고 시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형태의 투명한 재개발, 재건축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는 공영주차장 보급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조성 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이분 또한 잘 지켜주셨고요. 다음에 주도권 토론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 질문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그러면 신상진 후보께서는 사실 그 답변의 시간이 2분이 있으십니다. 답변 시간 2분을 활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갈까요? 하겠습니다. 네, 하시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성남은 지금 어떻게 보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몸살을 앓는 이유는
그동안 이제 전임 시장 체제에서 정말 제대로 시민을 만나고 소통하며 시민들이 말로만 주인이 아니고 실제 성남시의 주인이라는 그것이 나타나는 반영되는 그런 행정을 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느 동네 가보시면 재건축을 바라는데 그 재건축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이제 설명회라고 합니다. 그 설명회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반발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은행 일동이라고 아시죠? 거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3,400평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은수미 시장 때 거기에 행복주택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도로는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주민들이 그 수천 명이 어느 날 한겨울 밤에 나와서 반대했습니다. 저도 그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시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소통의 부재입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시장으로서의 제일 큰 덕목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공직사회에 경험 많은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풀어서 이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법과 제도의 문제가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4선 국회의원을 지내서 어려운 존엄사법, 도정법 여러 가지 해결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도 많은 여야를 떠나서 많은 후배, 선후배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국회를 이용하고 우리 성남의 법과 제도를 고쳐서 성남시에 정말 국회와 소통도 하겠습니다. 그러한 아주 특별한 우리 성남특별시의 특별한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엔 신상진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아까 질문하신 거를 좀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판교 구청사 부지 NC소프트에 매각한 거 2019년도에 그것이 그 당시에 8,300억에 매각했는데 실제 그 당시 시세가 1조가 넘었던 땅입니다. 굉장히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부지값이 1조 6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현재 8회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0회에 나눠서 분할하기로 했는데 현재 4회까지 분할이 됐어요. 이것을 제가 법정 소송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지를 시키고 그것을 NC소프트웨어와 협상을 하고 해서 그 소중한 시민의 자산을 은수미 정부 때, 민주당 정부 때 이걸 팔아먹었어요. 이거 왜 구청사 부지를 왜 팝니까? 개인 기업에. 그래서 여기다 시민의 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실제 이것을 어떻게 시민에게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매각 중지를 얘기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쓸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근데 배 후보님 그 요새 집에 배달된 그 공보물에 보면 이면에 보면 그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의 재산 고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33살 된 딸에 대해서 12평짜리 1억 5,500 하고 전세 끼고 산 거 가지고 되게 뭐라 그러시는데 제 배우분님은 재산 고지를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자녀 두 군데 재산 고지 거부가 돼 있어요. 그걸 볼 때 재산이 얼마나 좀 많으면 어떻습니까? 고지하죠. 왜 그것을 고지하게 되면 거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따라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까봐 두려워서 고지 거부한 것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냥 분당 저쪽에 조그만 아파트에 그냥 홀로 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들놈이는 아무 집도 없습니다. 그냥 회사 근처에서 그냥 단칸방에 살고 있는. 통장에 100만 원도 없습니까? 저희는 딸 둘인데 딸 둘이 제 말씀대로 딸 둘이 이 재산 이런 거를 띄기 위해서 온갖 이 은행 이런 거 100만 원 몇십만 원 있는 은행의 그 잔고 증명서까지 띄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다 그걸 띄었어요. 대학원 물리학과 대학원을 다니면서 엄청 바쁘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요. 그 고지 거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딸도 독립생계죠. 아니 독립생계 자기가 소득이 있어야 돼요.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왜 거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 딸이 소득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거부하시는 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공직자가 자기 가족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을 그거는 거부하는 법이 그게 정당하다고 저한테 그것까지 우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법률적으로 없습니다. 당연히 허용되는 거를
그걸 왜 저기 네, 다음 그런 거 갖고 시비를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하시면 없습니다. 그거는 소중한 어떤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텐데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미처 하지 못한 말씀 그리고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기회를 마지막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예,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저 신상진 4선 국회의원 하면서 어떠한 구설수에도 안 올랐습니다. 예, 오늘 약간의 네거티브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을 참 잃었습니다. 저 신상진 이곳 성남에 38년째 뿌리를 내리고 한시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남은 제가 아주 사랑하는 제2의 고향입니다. 제가 고도 제한 그리고 성남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이루는데 여러 주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분당에 계신 재건축을 바라고 종환원을 바라고 또 단독주택 용지의 또 용적률 건폐율 상향을 바라는 우리 이러한 시민의 염원을 저는 또 함께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도 3호선, 8호선, 8호선은 연내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 지금 시에서 시청역을 지금 빼고 하려고 합니다. 경제성 반드시 미래 수요를 예측하면서 그것을 제시하면서 저는 예타가 반드시 시청역 포함된 8호선 연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리고 SRT 역사, 오리 역사를 저는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TX-A 임해 역사, 거기에 제가 공사에 가보니까 너무 열악합니다. 도로도 좁고 시민들이 그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제가 발로 뛰면서 복합환승센터 반드시 이뤄내서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 톨게이트를 지하화하겠습니다. 지하화해서 그 위에 유휴부지를 우리 청년광장, 우리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서 그것이 청년이 소통하고 시민이 소통하는 대광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남은 곧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신상진은 율동공원도 30년 됐습니다. 좀 낙후됐습니다. 그것에 물론 시민들이 걷기에는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좀 번지점프장 이런 흉물을 왜 가만 놔둡니까? 빨리 그런 거 없애고 또 수상무대 만들어서 홀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이 자연과 또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그런 힐링센터로 제가 율동공원도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성남시장과 우리 국회의원 이런 모든 정치인들은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그런 행복 추구권을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 신상진 4선 국회의원의 경험과 또한 많은 중앙부처의 인맥과 또 윤석열 정부의 집권당의 성남시장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그런 모든 일들을 제가 솔선수범해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진정성 하나로 국민의힘의 자갈밭인 성남중원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 신상진에게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